예술가로 산다는 거, 사실 창작의 열정과 사업가로서의 현실, 이 둘 사이에서 벌이는 끊임없는 줄다리기 같죠. 작품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지만 아시잖아요. 계속 작업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실 거예요. 하지만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쌓으려면요, 우리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여야 하면 합니다. 그 첫걸음이 바로 법률, 세금,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좀 복잡해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. 혼자서 막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있거든요. 바로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에서 펴낸 가이드인데요.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비즈니스를 떠받치는 3개의 단단한 기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저작권이에요. 저작권이야말로 작가가 자기 작품의 사용을 통제하고 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거든요. 저작권은요, 크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. 먼저 저작 인격권은 작가의 영혼이나 DNA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누구에게 팔 수도 뗀 수도 없이 작가와 영원히 함께 가죠.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, 말하자면 경제적인 열쇠입니다. 이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수도 있고요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특히 시각예술가에게는 추구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. 이게 뭐냐면 내 작품이 갤러리나 경매에서 되팔릴 때마다 그 판매금의 일부가 원작자인 나에게 돌아오는 제도예요. 프랑스에서는 750유로가 넘는 재판매부터 적용되는데 이게 또 많은 작가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내가 그린 그림 한 점을 팔았다고 해서 그 그림을 마음대로 엽서로 만들거나 책 표지로 쓸 권리까지 같이 판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작품의 소유권과 작품을 이용할 권리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.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자,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, 돈 이야기입니다. 작품을 팔고 난 후에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, 이건 그냥 귀찮은 의무가 아니에요. 예술가로서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. 프랑스 세법은 예술가들에게 몇 가지 옵션을 줍니다. 내 수입이 얼마인지, 재료비 같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을 좌우하거든요. 자,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의 간편 BNC 제도는 이름 그대로 아주 심플합니다. 연 매출이 7만 유로보다 적은 분들을 위한 건데요.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나라에서 매출의 34%는 경비로 썼겠거니 하고 자동으로 빼주는 거예요. 회계가 정말 편하죠. 반면에 오른쪽 일반 신고 제도는 매출이 더 많거나 물감이나 캔버스 값처럼 실제 경비가 34%를 훌쩍 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. 내가 쓴 모든 경비를 영수증으로 증명해서 공제받는 방식이에요. 바로 이 숫자 7만 유로,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이 금액이 바로 내가 어떤 세금 제도, 즉 비사업소득 신고 방식을 따라야 할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. 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. 세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가가치세, 즉 TVA죠.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. 많은 신진 작가분들에게 해당될 텐데요. 연 매출이 42,900유로 미만이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 면제 대상일 경우엔 청구서에 나는 이 법 조항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. 바로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.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아요. 다른 모든 근로자들처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? 내 작업 분야에 맞는 기관을 찾는 게 첫걸음입니다. 만약 그래픽이나 조형 예술을 하신다면 메종데 자르티스트, 사진작가나 특정 분야의 저자시라면 아제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이 기관들이 여러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. 의무납부자는요, 말 그대로 내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낼 의무만 있는 단계예요. 하지만 가입자가 되어야 비로소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아플 때 병원 가고 출산휴가도 가고 나중에 연금도 받는 진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자가 될 수 있을까요?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뗀 순수입에 15%를 더한 금액이 최소 8,784유로는 넘어야 완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. 물론 이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. 와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? 괜찮아요. 제가 4단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첫째, 사회보장 징수기관 USAFF에 가서 사업자 번호를 받고요. 둘째, 예술가협회에 나 활동 시작했다고 신고합니다. 셋째,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번 돈을 기준으로 정식 가입 신청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넷째,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끝!
그때부터 모든 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.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제 행정이라는 게 마냥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예술 경력을 내 손으로 직접 이끌어가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오늘 이야기 딱 3가지 행동으로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내 권리를 똑똑하게 알아서 작품을 보호한다. 둘째, 현명하게 세금 제도를 선택해서 내 돈을 관리한다. 셋째, 사회보장제도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나의 미래를 대비한다. 이 3가지 열쇠가 여러분의 경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서 자신의 경력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? 그 멋진 여정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